맞아. 아까 우분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셨고, 저희가 실습을 AWS에서 하는 이유가 맥북도 다 들고 계시지만 저희 원격 접속을 해야 돼요. 원격 접속으로 조금 그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AWS를 조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데, 다 혹시 가입이 돼 있으실까요? AWS가 되게 많이 써요. 뭐 GCP도 있고 애저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AWS가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율의 거의 절반이고 거의 다 이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 환경 자체도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분들에는 이게 뭐 컴퓨터를 준다는데 내가 아는 컴퓨터는 되게 다른 거고 막 이렇게 돈 다 빠져나가는데 컴퓨터가 되게 이상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EC2라는 거는, 일단 먼저 EC2라는 게 엘라스틱 컴퓨팅 시스템이 맞나? 아마 그럴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AWS가 저기 미국 어디 아니면 서울의 리전도 있겠다. 서울에 어디 저 한가운데 서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컴퓨터를 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어느 정도 할당을 해가지고 컴퓨터 써가지고 썰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이제 그 종류들 사이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AWS 검색을 하면요, 이런 AWS 서비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화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콘솔에 로그인. 우리는 이제 AWS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동 로그인 돼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만약에 가입을 했으면 로그인은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루트 사용자의 윈도우 사용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일단 지금 뒤에 키페어를 받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키페어를 받고 푸티로 이제 접속을 하는데, 윈도우 10에서는 SSH를 직접 업데이트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지금 따라서 같이 해보실게요.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맥 사용자분들은 조금만 같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메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앱으로 들어가셔서 선택적 기능 관리라고 앱 기능에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거기서 기능 추가에 SSH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픈 SSH 클라이언트. 서버 아니고 클라이언트로 가야 돼요.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픈 클라이언트가 일단 설치를 있으시면 하세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커맨드 라인 cmd 아시죠? 그거 그냥 검색해서 찾으면 cmd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SSH가 동작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 설치하셨으면 재부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그걸로 혹시 푸티를 하신 분들은 푸티로 계속 하셔도 좋고요. 네,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EC2를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서비스 찾기에 이제 EC2라는 걸 검색을 할 수 있어요. EC2가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가상 서버, 그러니까 컴퓨팅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그래서 가상의 컴퓨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노트북에서 저기 멀리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긴 돈을 지불을 하고 컴퓨팅을 이제 사서 쓰는 거죠. 빌려서 시간당 얼마의 요금으로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대시보드에서 실행 중 인스턴스를, 아마 처음 해보신 분 다 0개일 거예요. 들어가신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프리티어 하신 분들은 프리티어 사용 가능한 걸 누르면 되고, 그냥 이제 프리티어인 그런 우분투 서버의 18.04 좀 내려가면 바로 있어요. 우분투의 18.04 LTS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OS로 이제 이미지를 할 거고요. 그대로 T2 나노로 해든 T2 마이크로 프리티어 사용 가능한 이걸로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걸로 하고 다음으로 누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제 인스턴스 유형들을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너럴 퍼포즈, 그 다음에 컴퓨터가 좀 더 이제 그 돼 있는 그 좀 사양이 높은 것들, GPU 인스턴스가 있는 것들, 요새 머신러닝 하는데 쓰는 GPU 인스턴스를 있고, 메모리가 좀 더 많은 데이터 대용량 분석을 할 때부터 쓰이는 것들, 이래가지고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예, 이런 것들은 시간당 뭐 한 0.000달러 이렇게 되는데, 밑으로 갈수록 시간당 1달러, 시간당 12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올라가게 돼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골라서 하는데, 보통 아마 비싼 것들은 제한량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했다가 이제 카드값 폭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처음에는 아마 몇 개만 될 겁니다. 그래서 T2 마이크로를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인스턴스는 어차피 우리가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한 개만 쓸 거고요. 그리고 스팟이라고 있는데, 스팟이 뭐냐면, 스팟은 내가 언제 꺼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끌게. 근데 그 혹시나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내가 AWS 자동으로 꺼버리는, 근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뭐 24시간 이상 동안 계속 켜놓을 게 아니면은 인스턴스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가격을 엄청 작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스턴스를 어떻게 하냐, 사용량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란 게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용자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약간 경매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할당을 받는데, 내가 이제 최고 가격이란 게 있습니다. 이 최고 가격을 설정해 놓고 너무 사용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될 때 가격이 낮은 순부터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간 내에서 이제 적당한 가격을 넣어 놓으면은 그만큼의 시간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인스턴스 요청을. 그래서 최고 가격이란 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격에서 뭐 0.01 이렇게 해놓으면은 0.01이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 현재 가격이 저런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꺼져요. 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서 뭐 이렇게 정말 24시간 내내 드는 서버면 이걸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뭐 간단히 쓰고 할 거에는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몇 시간 동안 오래 할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스팟 인스턴스는 T2가 처음에 제한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T3부터 아마 T3 밑에 그 인스턴스가 있거든요. T3가 있거든요, 밑에. 그래서 T3부터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했을 때 제한이 안 되거나 이러면 이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스팟을 해보시면은 해보셔도 좋습니다. 스팟을 하지 않으면 아마 온디맨드라고 해서 계속 켜지는 요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T2나 T3 같은 경우는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만 쓸 거기 때문에 해보실 분들은 스팟으로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 가격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0.01달러가 가는 건 아니고요. 맨 현재 가격이 0.004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별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올릴지 말지 끊을지 말지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연속 요청이란 게 있는데, 혹시나 이제 가게 됐을 때 이제 그 계속 봤을 때 이제 연속으로 계속 요청을 더 넣을 건가, 끊이지 않게 넣을 것인가, 가격 안에서요. 그런 제한 안에서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중지,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 아예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아예 그냥 인스턴스가 없어지는데 중지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켰는데 꺼졌다 그러면 이제 다 됐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온디맨드 요금보다 조금 이제 절반 정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온디맨드 요금도 표고 이제 찾아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네트워크 보통 그냥 기본값, 보통 VPC를 우리가 많이 쓰진 않죠. VPC라고 하는 게 보통 이 인스턴스 안에서 버추얼한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건데, 이 안에서 쓰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쓰는 건데, 보통 기본값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서브넷이 보통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나오는데, 서브넷도 그냥 기본 설정으로 처음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블릭 IP 자동 할당이, 이게 퍼블릭 IP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안에 있는 IP는 글로벌한 IP가 이제 나오고, 이제 안에 이제 VPC 안에 있는 그런 내부의 네트워크 안에는 또 이제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IP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기 있죠. 그 공유기 같은 걸 할 때 192.168.0.1 이렇게 되는 그 안에 그걸 하나의 VPC라고 해요. 공유기 안에서 쓰는 IP니까. 근데 그 IP가 그 공유기 안에서 또 다른 또 글로벌한 IP가 있잖아요. 사실 내 IP는 192.168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네이버에다가 내 IP 주소 확인하면 다른 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퍼블릭 IP라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IP인가를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서브넷 사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IP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IM이나 이런 것들은 좀 회사가 커지고 좀 이럴 때 롤을 할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디바이스 뭐 안에 있는 하드 용량이에요. 뭐 기본값으로 하셔도 되고 이 이상 쓰진 않을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뭐 용량을 더 키우고 싶으면 더 늘리면 될 거예요. 태그는 그냥 별명.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가 너무 많은 이제 계정이 있을 때 내 건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그를 올려놓으면은 좀 다른 사람이 보기 편하겠죠.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계속 이걸 없이 하게 되면 이게 뭐하는 인스턴스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회사에서는 이제 태그를 다 달입니다. 누가 만들었으며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인지 태그를 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보안 그룹인데, 이제 여기서 이 아까 했던 SSH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새로 아마 보안이 기존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냥 새로 만들어 봅시다. 새로 지금 다 있는 분들은 그대로 써주셔도 좋겠지만 새로 일단 만들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자, 새로 넣게 되면 보통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게 SSH 유형이라고 있고 TCP 22번 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은 0.000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해석하면 나는 SSH라는 그런 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냐면 SSH라는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된 네트워크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TCP 프로토콜로 22번 포트를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막아 있으면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SH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약간 표준으로 나온 포트가 22번이에요. 네, 표준으로 나온 포트가 22번이고, 그리고 그걸 개방을 해서 내가 22번 포트로 너 지금 인스턴스로 내가 들어갈게 라고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소스가 0.000으로 돼 있죠. 그리고 슬러시에 0이 돼 있고, 저게 CIDI라는 표기법인데, 저게 뭐냐면 지금 내가 너 들어갈 현재 그 IP가 그 범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IP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뭐 123.0. 뭐시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저기서 특정으로 제한을 걸어버리면 그 IP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계산법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0.0.0이면은 모든 IP를 다 개방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IP가 와이파이든 뭐든 무슨 IP는 상관없이 다 개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조절을 해서 특정 어떤 I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에 IP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IP를 설정을 해가지고 A, B, C를 정해서 어떤 팀에서는 막고 어떤 팀에서는 접속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CIDR이라고 합니다. CIDR 표기법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 범위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검토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인스턴스 보안을 개선하십시오. 0.0.0.0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뚫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이게 키페어라고 해서 나중에 보실 텐데 그게 없으면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하고, 이렇게 지금 그냥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2번으로 해서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키페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한다고 이렇게 만들었지, 사실 지금 없으신 분들은 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새 키페어라고 해서 지금 만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입력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T 아카데미 하셔도 되고 자기 이름을 쓰셔도 돼요. 저도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이 PM은 프라이빗 키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키를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 그냥 여기 보안 그룹 있죠? 그냥 다 날리시면 돼요. 못 쓰세요. 이제 이거 자체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 보안 그룹을 통해서 내가 접속을 하고 인스턴스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없어졌다, 포맷해버렸다 그러면 여기는 보안 그룹이랑 관련된 인스턴스 다 날리시면 돼요.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인스턴스 시작을 하면은 스팟이 안 되네요. T2에서는 스팟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T2에서는 제가 지금 보통 제한량이 있는데 T3에서만 가능하고, 제가 이 스팟을 눌려버렸군요. 스팟을 하지 않겠습니다. T2가 있나? 스팟은 T2는 저는 안 되는데 다른 분들 모르겠어요. 보통 제한량이 걸려 있더라고요. T3에서는 스팟이 되는데
잘 안 되고 스팟을 안 쓰면 그냥 T2로 마이크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만든 이제 아까 만든 인스턴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T2 마이크로라고 이제 누르고 뭘 어떤 걸 다른 걸 선택하셨으면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블릭 IP, 퍼블릭 IP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접속해야 될 퍼블릭 IP예요. 그러니까 AWS가 제공한 여기 이 컴퓨터에 퍼블릭 IP를 준 거고 이제 우리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DNS라고 해서 DNS를 써도 되고 IP를 써도 되는데 일단 이것들을 또 이제 귀찮으니까 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요. 연결을 누르면은 이렇게 알려줘요. 명령을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다 OpenSSH를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거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발표 자료에 있는데 발표 자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맥 사용자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PM의 모드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라고 해서 이 프라이빗 키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chmod라고 해서 권한을 변경한 건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400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주세요. 맥 사용자분들은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SSH를 들어가셔서 지금 SSH를 처음에 CMD를 키시게 되면은 아마 위치가 자기 사용자 폴더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PM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경로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CMD를 한번 보통 CMD를 키면은 그러니까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 안에 자기 이름에 돼 있는 그 사용자 폴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보통은 처음에 들어가시게 돼요. CMD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서 들어간 다음에 그 내가 받은 PM 파일을 거기 안에 넣어야겠죠. 거기 안에 넣어서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좀 잘 들으시고요. 이런 PM 아까 만든 PM을 C 드라이브, 유저스 혹은 사용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사용자 안에 자기 이름, 자기 컴퓨터 킬 때 나오는 이름 거기로 들어가면 그 PM 안을 그 파일을 그 안에 넣고 CMD를 킨 다음에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면이 나오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맥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권한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터미널을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 파일을 권한을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윈도우만 보여드려서 맥도 한번 제 환경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맥 환경의 터미널로 들어가면은 보통 처음엔 자기 홈 디렉토리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현재 자기의 위치에 오는 그 PM 파일을 모아두는 그런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ls-l이라고 리스트라고 출력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옆에 권한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리눅스 보통 이제 그 서버 같은 경우나 클라이언트는 유닉스 기반의 이런 권한이 지금 필요한데 이런 권한을 지금 chmod라고 해서 400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쓰는 PM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r만 있고 다 없는 이 권한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뭔지. 그래서 chmod 400에 이런 PM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보안성에 좀 더 이렇게 그게 보안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환경을 ls-l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게끔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이 파일로 인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받은 파일을 근데 처음에 맥 사용자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다운로드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맥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여기 맥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홈폴더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는 홈폴더가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파인더로. 파인더 안에서 거기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맥 사용자분들은 파인더를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걸 해놨지만 보통은 없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누르시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보통 근데 이거를 즐겨찾기를 해놓으려고 저는
사용자로 들어간 다음에 이걸 이렇게 끌어놓습니다. 여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끌어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씁니다. 되게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폴더 안에서 다운로드 안에 있는 어디지? 다운로드 안에 있는 PM 파일을 여기 홈 폴더, 그러니까 지니는 홈 폴더에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들어갔을 때 물기 표시 안에 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원래는 명령어로 보통 많이 쓰는데 그건 다음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신호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접속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SSH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보안 접속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안 접속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지금 신원 확인을 위한 프라이빗 키 파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도 이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가 좀 보안 처리가 되는. 그래서 옛날에는 텔넷이나 이런 것들을 썼어요. FTP나 텔넷 같은 걸 썼었는데 요새는 SSH랑 SCP라고 해서 SSH는 시크릿 쉘이라는 의미고요. SCP가 시크릿 카피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SSH를 써가지고 이제 I라는 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같은 그런 신원 관련한 I라는 약자고 거기서 이제 PM을 등록을 해서 그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주소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분투라고 돼 있고 골뱅이가 돼 있죠. 그리고 뒤에 이상한 숫자가 돼 있는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우분투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다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pwd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홈에 우분투라고 돼 있을 겁니다. pwd요. pwd 이게 현재 폴더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접속한 계정이에요. 계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컴퓨터들도 모두 처음 들어갈 때 사용자 이름이 있듯이 리눅스로 들어갈 때 처음 우분투라는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분투 계정에 이 말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분투 계정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뭐 아이디 비밀번호 안 쳤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디는 우분투인 거고 비밀번호 확인은 PM으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안 설정으로 둘 다 해야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재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안 그 안에 있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EC2, 3 이런 것들은 AWS에서 사용하는 DNS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뭐랑 똑같냐면 아까 보였던 퍼블릭 IP 3.34.188.204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건데 DNS라는 게 또 잠시 설명드리면 보통 네이버를 우리가 IP 주소로 안 들어가잖아요. 네이버.com이라고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고 거기서 이제 DNS라고 해서 IP를 한번 이제 DNS를 주면은 DNS 서버에서 IP를 변경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이런 DNS라고 주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 그거에 이제 포트랑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번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큐어 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터미널을 열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보안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포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아까 포트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22번 포트가 SSH 기본 이제 스탠다드한 포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되게 많은 포트를 보실 거예요. 뭐 IT 쪽을 하시다 보면은 뭐 MySQL 같은 경우는 3306인가 맞나?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HTTP 80번 뭐 443번의 HTTPS인가 뭐 이렇게 많이 쓰실 건데 포트의 개념을 혹시 보셨나요? 그 저기 제가 올려드렸었죠? 한번 보고 오시라고. 예. 포트가 뭘까요? 포트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포트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포트가 영어로 한글말로 항구잖아요. 결국에는 IP라는 데스티네이션으로 직접 가가지고 그냥 가는 것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면 뭘 얘기하냐면 그냥 내가 만약에 놀러 가려고 부산을 만약에 가요. 그러면 부산을 간다. 그러면 그냥 IP로 그냥 거기 목적지로 가는 건데 근데 포트를 지정해줘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서 거기서 뭘 할지. 그러니까 어느 선박에 이제 어느 정착지에 돼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단지 그냥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혼선이 오겠죠. 만약에 부산 한 거기 한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목적지도 없이 그냥 있으면 바다에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트라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목적지에 현재 지금 내가 넣어야 되는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그램에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미리 이제 알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접속을 하겠다 했을 때 바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포트는 목적지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내가 연결을 했을 때 그걸 구분짓기 위한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이 있어 22번,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는 몇 번, 만약에 주피터 같은 게 있다면 주피터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접속을 했을 때 그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번호, 방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되게 어렵게 한 SSH 키페어인데요. 나중에 컴공에서 보안 수업을 들으면 약간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우리 컴퓨터입니다. 우리의 컴퓨터 클라이언트죠. 그 다음에 서버가 저기 옆인 서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AWS에서는 PM을 만들어줬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버에서 우리 개인적인 서버를 이제 그런 걸로 보안을 할 때는 SSH 키젠이라고 해서 우리가 키를 직접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쌍이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집니다. 퍼블릭 키라고 하면 POB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빗 키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PM이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퍼블릭 키가 뭐냐면 자물쇠, 그러니까 열쇠를 열 때 자물쇠라고 생각하면 되고, 프라이빗 키가 그냥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그 두 가지 쌍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퍼블릭 키를 서버에 보내요. 그러면 서버에서 지금 이제 서버 다 있으시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LS를 눌러보면 자기 그냥 일반 폼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 테스트 앱으로 나온 거고 아무것도 원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ls-l, ls-l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리스트가 뜰 거예요. 근데 여기다 A랑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A가 숨긴 파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제 보시면 .ssh가 있을 겁니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보통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ssh라고 해야 돼요. 좀 더 크게. 그래서 ls를 또 하시면 authorized keys가 있죠. 여기를 지금은 자기가 유저이기 때문에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공개가 퍼블릭이니까 상관없게. 그래서 잠시만 이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RSA가 돼 있고 이렇게 TRC도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 키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프리빗 키를 이제 만들어가 생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원래는 SA 서버에 있는 authorized 키에 이 퍼블릭 키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여기 접속을 하려고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는 쌍이에요. 그래서 내 프라이빗 키가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비밀 키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접속,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물쇠가 퍼블릭 키로 이렇게 지금 서버에 저장이 저런 식으로 돼 있고, 실제로 프라이빗 키 안에서는 그 퍼블릭 키는 되게 작은데 프라이빗 키를 한번 CAT라고 해서 이거를 캣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은 프라이빗 키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나와요.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과정, 그러니까 보안을 이제 적용하는 과정은 좀 더 복잡한데 그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프라이빗 키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다로 생각하면 되고요. 열쇠는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필요한 장소에 이 키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격 장소에다가 퍼블릭 키를 뿌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맞을 때 이제 내 키로 그걸 접속할 수 있게끔 미리 하는 거죠.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접속 보안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AWS는 처음에 PM을 바로 주고 그렇게 이제 그런 퍼블릭 키를 미리 등록해 놓고 이제 이렇게 주는데, 보통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연구실이나 혹은 자기 집에 있는 걸 접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SSH 키젠이라고 해서 이제 키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다 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블로그를 보시면 아마 SSH 카피 아이디라고 뭐 또 다른 게 있거든. 복사를 또 자동으로 해주는, 그걸 또 한번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런 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 인증을 하고 나의 신원 인증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도 따로 치진 않는데 비밀번호 설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속이 됐죠.